블루사이드 선수 브래들리 스티븐에게 박수가 보였다. 뉴질랜드 출신 선수, 완전히 패배한 후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승려 이름. 다음, 그와 맞붙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중국 레드 플레이어 정석광. 블루사이드 선수 브래들리 스티븐, 24세, 뉴질랜드에서 키 178cm, 프로 기록 43경기 38승, 27KO 상대. 좋아, 서로 알아가자고. 우리 빨간 선수겐 수광. 정석광은 21세이며 중국 출신입니다. 키 180cm, 프로 기록 13경기 10승. 이 경기의 심판 역할을 맡아라. 바오 고산씨, 요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친구들, 계속 시청해주셔서 환영합니다. MMA 레전드 세계 격투 선수권 75kg 경기였다. 그 다음 파란색 플레이어 스티븐은 뉴질랜드 출신입니다. 레드 플레이어 정석광, 중국의 젊은 장군이다. 이 스티븐은 어때? 그는 한때 승려 이롱을 물리쳤다. 물론 승려 이롱을 물리치세요. 그것은 그의 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가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수치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기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체형에 관해서는 동 코치를 봐. 이 스티븐은 정말 근육질이에요. 등 근육과 삼각근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그가 조끼를 벗는 걸 봤어. 조끼에 새겨진 로고, MMA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체형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규모 면에서 그는 확실히 좋은 후보입니다. MMA 파이터에 더 가깝다. 프레임도 비교적 낮습니다. 맞아, 정석광은 산다 연주자로 태어났다. 전국 산다 챔피언십 3위. 이 스티븐은 유명한 할리우드 슈퍼스타 톰 하디를 떠올리게 합니다. MMA 테마 영화에 출연했어요. 형제가 출연했죠. 2등 근육 좀 봐. 워리어스. 그는 그 형과 매우 닮았다. 그의 근육 유형과 걷는 자세가 매우 비슷합니다. MMA 파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과 타격은 모든 면에서 강력하다는 것을 봅니다. 백핸드가 바로 나왔고 방금 전에는 아주 명확한 높은 펀치가 배를 강타했다. 정석광의 몸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정수광은 산다 선수로 태어났다. 움직임은 유연해야 합니다. 이 스티븐은 빠르다. 이 복싱 기술을 사용해 길을 열어라. 그 다음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스티븐은 꽉 누르고 있었다. 스티븐의 플레이 스타일은 매우 독특합니다. 사실 그는 진지한 연주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던진 손은 그의 오른손이었다. 오른손이 때때로 왼손보다 더 멀리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수비 스타일은 전형적으로 비슷합니다. 복싱과 유사한 방어 방식, 펌언, 주먹은 매우 비슷합니다. 내 어깨를 써. 복싱에 대한 모든 방어는 어깨 들어 올리기 방어입니다. 정석광은 스티븐이 들어온 후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연속된 상하 십자가가, 특히 복부의 경우 이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첫 게임에서는 항상 스티븐이 펀치를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했다. 한 걸음씩 압박적이다. 이 정석광과 함께 이런 입지전을 벌이고 싶다. 정석광은 항상 후퇴와 우회 전술을 취해왔다. 스티븐의 성적은 어때? 총
총 43경기가 있었습니다. 38승 27KO. KO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근육 타입으로 보아 이것도 바로 이런 유형의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정서광의 키가 더 중요하죠. 장점. 그래서 저는 정서광이 직선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세요. 그냥 은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철수 과정 중 상대방을 괴롭히기, 상대가 공격하게 놔둬 상대방의 리듬을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는 정서광이 등장했다. 조금 더 활동적으로 변했다. 이런 갑작스러운 무릎 부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효과적으로 상대를 타격. 우리는 이 발놀림과 서 있는 갱서광을 본다. 이 발놀림으로 움직여. 이산다 선수의 탄생이 전형적입니다. 하지만 구석으로 이동하지 마. 상대가 코너로 몰아넣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매우 금기시됩니다. 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걸을 수 없으니까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걸을 수 없을 때 왼쪽도 오른쪽도 못 가겠어. 그리고 당신 앞에는 당신의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갈 수밖에 없어. 상대방과 함께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다시 이길 수 없다면 그거 번거롭네요. 그러니 앞뒤를 꼭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특히 자신만의 움직임을 좌우로 찾아보세요.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세요. 이 정서광은 상대방에게 압박당하고 맞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스티븐의 왼손이 간을 강타했다. 정수광에게 큰 압박이 있어요. 첫 단계에 진입한 후 두 번 연속 조합을 시도한 후 그냥 걸어 갈비뼈를 강타한 어퍼컷이 특히 선명했다. 보세요. 또한 상대의 균형을 깨기 위해 타이 벨트폴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 단체는 대립적이다. 정서광은 스티븐만큼 잘하지 못해. 이건 효과적인 타격이 아니야. 균형이 맞지 않는 하이 스윕 방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서광은 스티븐에 의해 다시 이 밧줄 코너로 몰려들었다. 이 밧줄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세요. 이 밧줄 모서리를 때리는 건 여전히 자신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줍니다. 이런 종류의 압박이 상대의 단계별 압박,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플레이할 때는 큰 영향이 없어요. 이것은 당신의 행동에 대한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스티븐이 상대방과 함께 있으면요. 상대를 로프 코너 뒤로 데려가세요. 때로는 첫 동작이 어퍼컷이고 강한 펀치를 날릴 때도 있습니다. 앞손의 가벼운 주먹으로는 길을 열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강한 펀치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신체 에너지 소비는 빠르야 합니다. 방금 정서광의 전술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가고 싶으면 돌아서서 떠나고 싶으면 먼저 다리 스윕을 해. 한쪽 다리를 쓸고 움직여. 아주 좋아. 첫 번째나 두 번째 게임의 전반부를 살펴봅시다. 정서광의 움직임은 비교적 명확했다. 더 유연해진. 하지만 신체 건강과 자기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내 속도가 좀 느리게. 이 기회는 스티브에게 큰 기회를 줄 것입니다. 들어가면 확실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라운드로 가야. 갱서광의 체력은 더 소모되었다. 이렇게 싸우는 게 더 위험할 거야. 이 또한 전형적인 클래시 플레이어입니다. 무에타이 또는 자유싸움, 중간에서 근접 공격에 능한 유형의 선수.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보세요. 나는 이 스티븐을 본다. 근거리에서 서로 주먹을 칠 때 한 번 때린 후 상대방 방어, 항상 턱 옆에 놓여 있었어요. 수비가 매우 단단합니다. 아주 가까워. 전형적인 산다 플레이어가 탄생했다. 그의 중장거리 단일거리 공격은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그의 기술적 특성과 기술 스타일 때문에 중거리에서 근거리 공격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산다 규칙 때문이죠. 때로는 2초나 3초도 걸립니다. 그 제한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얽힌 거리에 들어서면 바로 2초, 3초 동안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 심판이 멀어졌다. 그래서 특별히 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의 제한으로 인해 플래시 플레이어는 중거리에서 근거리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특히 행동과 대립 훈련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기술 자원에는 매우 드물다. 이로 인해 상대는 단지 밀어붙일 뿐이었다. 습관적인 후퇴. 사실 저는 방금 스티븐의 기술을 봤어요. 왼손과 왼발을 앞에 두는 것도. 하지만 오른손은 앞으로 뻗어 있습니다. 오른손은 무에타이처럼 엄격한 기술처럼 약간 앞으로 뻗어 있었다. 그는 무에타이와 많이 닮지 않았다. 상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그저 통제뿐이야. 잘 통제된다면 그는 이 오른손을 직접 빼낼 수도 있다. 처음에는 직선적인 펀치가 던졌다. 오른손은 사용에 흔히 사용됩니다. 오른쪽 어깨 앞으로 오른손을 앞에 두어 쳐. 싸움 직후 바로 악수. 전형적인 복싱 스타일. 맞아.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돌아가. 겐서광은 오늘 스티븐의 강력한 제압 공격에 직면했다. 현재로서는 여전히 약간 확장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팔꿈치. 이 스티븐은 또한 탄탄한 복싱 훈련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머리를 잡고 밀어넣는 걸 보면 이것은 전형적인 복서들의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방금 얼굴 사진도 봤어요. 그것은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였다. 스티븐과 이런 중거리에서 근거리 촬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는 게, 하지만 그의 기술 시스템, 이 점에 대해 강제력은 없습니다. 아니면 반격도 할 수 있죠. 방어 훈련, 그리고 겐 서광은 무릎을 꿇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이 작업도 덜 이루어집니다. 사실 가능하다면 가끔 머리를 보호하세요. 더 즉흥적인 말들, 어느 정도는 복싱을 잘하는 복서들에게는 자제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검서광의 무릎 기술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 먼저 기술적 조치의 사용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개인적인 행동의 힘입니다. 곧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일반 산다 연주자들은 이 부분에서 훈련이 적은 편입니다. 무력을 행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확실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기술 사용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서광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가끔은 무릎을 공중이나 멀리서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무릎 공격, 결국 그는 여전히 너무 많은 진폭을 가지고 있다. 한 번에 모두 효과적으로 타격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그의 공격력도 꽤 강하진 않다. 하지만 맞히지 못하면 여전히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기술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그럼 누가 이길 수 있을지 보자고. 판사 한 번은 28대 30입니다. 판사 27대 30. 판사 3번 27대 30. 最终结果，蓝方获胜。 우승자는 블루 컬러입니다.